반갑습니다. 2018년 1월 대비 토익 예사문제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LC를 담당하는 김태호입니다. 새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2018년은 토익 예사문제 특강이나 우리 토목달 좀 뜻깊은 한 해인 것 같습니다. 딱 이제 10년째를 맞이하는 저희가 토에특은 2008년 4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몇 개월만 지나면 만 10년을 채우게 됩니다. 그때 뭐 스페셜 이벤트 뭐 이런 걸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자료, 좋은 강의로 여러분들 토익 목표 달성하는데 또 무료 자료로 좋은 역할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I wish you all the best in the new year. 좋은 일만 있기를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느 달과 변함없이 뭐 새해가 밝았습니다만 LC는 50문제를 준비했고 나왔으니까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음성 파일하고 자, 문제집 파일 다운 받으셔서 실전처럼 풀어보세요. 자, 뭐 새해가 또 밝았습니다만 또 매번 했던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전처럼 가능하면 이어폰이나 헤드폰 말고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 넓은 공간에서 한번 가능하다면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시는 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제 50문제니까 정확하게 이제 half set, 반 세트인데 한 20 몇 분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번에 쭉 풀어보시고 중간에 파트별 디렉션이라는 것도 정확하게 다 넣어드렸으니까 실전처럼 연습을 꼭 하시고 시험 전에 시험 대비를 꼭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각 파트별로 뭐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도 이렇게 한번 여러 문제를 뭐 가능하면 이제 100문제 한 세트 풀어보는 경험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건 저희가 또 이제 새해 프로젝트를 마련을 또 해드릴 거니까 하여튼 기대하시고 그거는 또 1월 중에 한번 여러분들 만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토에특으로는 이제 반 세트 훈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5강에 걸쳐서 저와 함께 이제 리뷰를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RC는 또 이제 김정원 선생님하고 임영진 선생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또 열심히 함께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1월, 2월에 특히 이제 대학생분들은 토익 그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공부하시는 기간이니까 토목달 또 함께 하신 분들은 더 토에특으로 이렇게 실전 문제 풀이를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토에특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역순으로 해서 좋은 재료가 많이 누적돼 있으니까 축적돼 있으니까 이렇게 한 회 한 회 역순으로 따라가시면서 또 많은 그 자료를 가지고 토익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잘 풀어보시고 잠시 후에 1강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시작해 보겠습니다. Part 1, Part 2 이렇게 두 파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사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 12월 17일 시험 보고 이제 후기도 저희가 올려드리고 했는데 그때는 한 사람 등장하는 사진이 안 나왔어요. 근데 매회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니까 아무튼 뭐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뭐 주어가 이제 뭐 a woman 혹은 the woman 혹은 she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그래서 doing something 이런 이제 간단한 문형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선택지가 쭉 나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게 뭐 빠짐없이 거의 뭐 한 문제씩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뭐로 측정을 하고 있다 이거죠. 이게 좀 이제 표현들이 기출 표현들이 이렇게 다시 나오고 하는 게 있죠. 저희가 최근에서도 한번 자 이렇게 측정하다, 뭐 치수를 재다 이렇게 정답을 한번 토에특에서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게 또 나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She's taking a measurement. She's taking a measurement. 자, take a measurement. 이 기본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복수로 해서 뭐 take some measurements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take a measurement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자를 갖고 이렇게 뭐 옷이나 뭐 아니면 뭐 건축 자재나 등등 뭐 이렇게 재고 있는 게 나오면 take a measurement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바로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B. She's pushing up her sleeves. 다시 한번. She's pushing up her sleeves. 자, she's pushing up her sleeves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생소한가요? push up 위로 미는 거니까 소매를 위로 걷다의 뜻이 되죠. 소매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걷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셔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위로 올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rolling up her sleeves 이렇게도 묘사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답은 아니죠.
현재 이미 말려져 있죠. 이미 이렇게 팔이 이게 소매가 걷혀진 채로 있기 때문에 그런 동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기출 표현을 응용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her sleeves have been rolled up 혹은 her sleeves have been pushed up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면 이미 이제 걷혀져 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진에서는 그렇게 동작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B번 선택지는 오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으로 이제 수정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C. She's trying on a jacket. 자, she's trying on a jacket. 자, 재킷을 현재 재고 있는데 재킷을 입어보고 있다 이거죠. try on. 그래서 이제 옷을 뭐 이렇게 사기 전에 착용해 보는 거 시험 삼아서 그걸 try on something이라고 하죠. 자, 현재 뭐 착용하고 있는 동작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었고요. D. She's purchasing some clothing. She's purchasing some clothing. 자, 옷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매한 상황 아니죠? 쉽게 오답을 서울거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두 번째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자, 사진 보시면 이제 2인의 뭐 어떤 상태, 동작 두 명 다 뭔가 노트를 하고 있죠. taking notes. 자, 공통된 동작이고 그 다음에 둘이 다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것도 공통된 상태로 동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볼까요? A. They are selecting some books. They are selecting some books. 자, they are selecting some books. 책을 고르고 있다. 뭐 도서관인 것 같은 책을 고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둘이는 어떤 사람도 책을 고르고 있진 않죠. 이미 책을 골라 갖고 와서 책상에 펼쳐놓고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 selecting some books라고 묘사할 수는 없는 거죠. 오답이었고요. B. They are writing on a whiteboard. They are writing on a 자, whiteboard. they're writing on the whiteboard. 자, whiteboard가 일단 없고, 그렇죠? writing 한 다음에 노트는 있으니까 on their notes 이렇게 notebooks.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책이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자, whiteboard에 뭘 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자, 오답이 되겠고요. C. They are passing some notes. 자, passing some notes. 자, 쪽지, 노트를 passing, 전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taking notes라고 하면 답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passing notes는 이제 정확한 묘사가 아니었고요. D. 자, 이렇게 정답이 나왔네요. They are sitting side by side. They're sitting side by side. 나란히 앉아 있다. side by side. 양 옆에 나란히 앉아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2인 이상의 이제 그 인물이 등장하는 사진에서는 공통된 동작이나 상태 이것을 이제 이게 정답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죠.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taking notes하고 그 sitting side by side 같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는 것 정도가 공통된 동작이나 상태였는데 공통된 상태가 D번 선택지로 정답이 연결이 됐습니다. 비교적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자, 3번으로 가볼까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자, 이제 사물만 등장한 사람이 등장하지 않은 사진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A. The railing is being painted. 자, 레일링 있죠. 집 앞에 이렇게 철제로 된 난간, 철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레일링. 자, 그건데 잘 들어보시면 The railing is being painted. The railing is being painted. 현재 진행형의 수동태예요. 수동태 현재 진행형. 시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being을 못 들으면 레일링이 페인트가 되어져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묘사할 수도 있겠다. BPP 형태로 그냥. 근데 아니죠. The railing is being painted. The railing is being painted. 현재 페인트 작업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동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The railing is being painted. 자, 그래서 답이 되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B. A flag is attached to a pole. 자, 괜찮아요? A flag is attached to a pole. 자, a flag is attached to the pole. attach 하면 어디다 붙이다 이런 얘기죠.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뭐 그렇게 첨부 파일 할 때 그렇죠? attachment 파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attach가 이제 그렇게 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A flag is attached to a pole. a flag is attached to a pole. 자, 기둥에 깃발이 부착되어 있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됐고요. 실제 기출에 거의 유사한데 동사만 살짝 바뀌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실제 기출에서는 a flag is fastened to a pole.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fasten 하면은 뭐를 매달 뜻도 있습니다. 어디다 묶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깃발이 기둥에 묶여 있다. 이렇게 기출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a flag is attached to a pole. 이것도 기억하시고 a flag is fastened to a pole.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B번 정답이었고요. C. The garage door has been left open. 잘 보시면 The garage door has the garage door 이렇게 이제 발음이 조금 어색하게 들렸어요. 자, 영국식 발음입니다. 자, 미국식 이제 garage 이렇게 얘기하는데 garage 이렇게 이렇게 이 스트레스 강세가 이름절로 이동하니까 발음이 사뭇 다르게 들립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he garage door. garage 이렇게 발음해요. garage, garage 다 들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차고가 보이죠 옆에? The garage door has been left open. 자, 근데 the garage door has been left open. 자, leave가 어딜 떠나다 뜻도 있습니다만 어떤 사물이 어떤 상태로 그대로 두다 이런 뜻도 있죠. 그래서 the garage door has been left 그러니까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채로 open된 채로. 그러니까 자, 차고의 문이 열려진 채로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차고는 닫혀져 있죠. 오픈되어 있지 않고. 자, 그래서 오답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D. A fence surrounds the front yard. 자, 다시 한번. A fence surrounds the front yard. A fence surrounds the front yard. yard죠. 자, fence가 앞마당을 둘러싸고 있다, 에워싸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제에 조금 주목해 보시면 이거는 a fence 다음에 surrounds라고 해서 그냥 단순 현재 시제를 썼죠. 물론 이제 오답입니다. front yard가 보이지만 그쪽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fence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묘사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시제에 대한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그 토익 Part 1에 많지는 않지만 단순 현재 시제가 사용되는 곳이 있어요. 자, 그건 어떤 거냐면 좀 고정된 구조물, 뭐 공원의 벤치랄지 거리의 가로등 같은 것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 뭐 이렇게 늘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할 때 그냥 그거는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조물이 설치된 채로 굉장히 오랫동안 쭉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단순 현재 시제를 써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럴까? 시제하고 시간이라는 것은 항상 일치를 하지 않죠. 일치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시제라는 것은 현재 시간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무엇이 생겼고 현재에도 그러하고 그다음에 알 수 없는 미래까지 그러할 것 이런 걸 이렇게 포함하는 거예요. 현재 시제라는 게. 그러니까 시간으로 얘기하면 현재 시제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사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제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현재에 해당되는 것만 딱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재 진행 시제가 잠깐 일시적인 상태나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구조물 같은 것은 그러니까 이제 뭐 잠깐 앉아 있거나 임시적으로 뭐 이렇게 뭐 팔을 들고 있거나 이런 것, 뭘 쥐고 있거나 이런 거는 잠깐 일시적인 동작이기 때문에 다 be doing something으로 이렇게 be ing 현재 진행 시제로 묘사를 하지만 이렇게 단단한 구조물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과거에 생겼고 현재도 그러하고 큰 이변이 없으면 꽤 미래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계속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 미래 시간을 다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럴 때는 단순 현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된 어떤 사물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단순 현재가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좀 개별적인 것들을 좀 더 공부를 이제 만나실 때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리가 놓여져 있거나 가로등이 있거나 벤치가 뭐 있거나 이렇게 이제 단단한 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거나 이럴 때 그냥 동사를 단순 현재 시제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정답은 B번으로 마무리가 되는 3번 문제였습니다. 자, Part 1은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세 문제 봤고요. 항상 정답 표현만 기억하지 마시고 오답에 있는 표현도 정답을 알 수가 있으니까 함께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자, Part 2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도 Part 2는 제가 이게 조언을 좀 드리면 첫날이니까 새해 첫 번째, 첫날은 아니고 첫 번째. 녹화는 사실은 이제 2017년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게 되는 저희가 탑재되는 시점이 이제 18년 1월이니까 자, 따라 말하기를 많이 하세요. 듣고 가능하면 이제 몇 차례 듣면 이제 의미를 잡고 내가 그 문장을 순간적으로 외워서 내 말처럼 해보는 것. 그게 뭐 여러 가지 스피킹이나 뭐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시면 오픽 같은 거 준비하는 것 그런 데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고요. 듣기에도 굉장히 좋고 파트 2에 특별히 좋은 연습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처음에 듣기를 시작하시면서 파트 2의 그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은
물론 한 번에 이제 듣고 알아듣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반복해서 듣게 되죠. 학습을 하는 동안에는 그때 뭘 먼저 듣느냐. 내용어, 문장에서 강세를 받는 단어들, 의미를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뭐 부정어, 축약형 주로 이런 것들이에요. 약세로 발음되는 거는 의미 전달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사, 전치사, 대명사. 근데 우리의 듣기를 가장 어렵게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래서 뭘 먼저 들을지. 그래서 Part 2에서 한 7, 8개 단어로 이루어진 아주 짧은 문장. 물론 10몇 개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긴 거. 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3개나 4개 정도의 단어 혹은 의미의 덩어리 정도를 들으시면 전체 문장을 파악하는 데 충분해요. 모든 걸 다 들으면 좋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듣는 시점에서 시험 보러 가시면 너무 좋지만 그러기 전에 완성되기 전에 시험장 가서 점수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야 될 것들을 먼저 듣는 연습을 Part 2부터 탄탄하게 시작을 하시고 Part 3로 Part 4로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듣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나중에 이제 대본도 스크립트도 확인하시고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안 보고 내 말처럼 따라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시고 자, 이렇게 Part 2를 준비를 좀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art 2에서 점수가 계속해서 이제 좀 더 고득점으로 다른 파트 다 올라갔는데 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소리를 다 듣고도 해석을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 들었는데도 답이 뭔지 모르겠네? 짧은 대화체 이야기 구조, 이야기 흐름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게 파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거는 텍스트로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텍스트로 읽어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듣는 것과 더불어. 그래서 토에틱의 옛날 자료 혹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뭐 이미 많이 봤던 어떤 그 자료가 있으면 읽고 풀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25문제 한 세트를 한 5분 정도에 딱 시간을 맞춰놓고 그 안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내가 읽고 풀어보는 거죠. 그런 연습을 차곡차곡 쌓아가시면 그 짧은 대화의 이야기 구조를 이해하고 주어진 시간에 올바르게 해석하는 그런 실력이 향상될 겁니다. 그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Number 4. Where will the safety inspection begin? 자, where safety inspection begin?이에요. 이 정도 듣고 가는 겁니다. 의문사문이니까 where만 듣고 나머지 안 들어도 돼. 자꾸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문제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Where will the safety inspection begin? 자, where will the safety inspection begin? 하고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외워서 내 말처럼 해보는 거예요. 자막 안 보고 그냥 where the safety inspection begin 이렇게 하는 거죠. Where will the safety inspection begin? 정확하게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inspection은 이제 점검이잖아요. 안전 점검이 어디에서 시작을 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A. 장소. No, I was late. 자, no, I was late. 아니요, 저는 늦었어요. 이런 얘기죠. 자, 의문사 문은 yes나 no로 응답하지 못합니다. 바로 소거를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선택지가 소거될 수 있으니까 꼭 이용하셔야 될 팁이고 요령이고. B. At the back entrance. 자, at the back entrance, 뒷문에서요. 자, 안전 점검이 시작되는 장소를 물었으니까 뒷문이라는 장소는 잘 나왔죠? 올바른 응답이 되겠습니다. 적절한 응답, 정답 B였고요. C. He saved them. 자, he saved them이에요. 실제 이제 그 스크립트상은 saved them인데요. them 이렇게 발음하지 않고 그냥 save them 이렇게 발음하죠. t 사운드는 뒤에 이어지는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될 때는 거의 다 탈락돼요.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것처럼. 그래서 saved them 이렇게까지 안 찾고 그냥 save them. 그래서 그가 그것들을 뭐 저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safety, saved 발음이 유사한 걸로 함정을 만든 오답이에요. 의미상으로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 사운드로 함정을 만든 거였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자, 다음 문제. Number 5. You placed the advertisement for our summer sale, right? Place advertisement, summer sale, right? 이 정도 네 개예요. 되게 right 같은 거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았으니까. 자, 그러니까 놨다 근데 광고니까 이거는 광고를 싫다. 광고를 게재한 거죠. 우리 여름 세일에 대해서 맞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A 선택지가 나오기 전까지 2초가 채 안 돼요. 1.9점 몇 초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그 시간 전에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A, B, C가 들리는 동안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파트에서. You placed the advertisement for our summer sale, right? 자, you placed the advertisement for our summer sale, right? 자, 당신이 우리 여름 할인 행사에 대한 광고를 실었죠. 그래서 place an ad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하고요. place an advertisement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째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광고를 싣다, 어때 게재하다, 광고를 내다라고 할 때 place an ad 혹은 place an advertisement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실을 물었어요. 들어보죠. A. Yes, in the Brookfield Times. 됐죠? Yes. 자, 그러니까 했습니다. Yes, I did. 하고 났는데 이렇게 기계적으로 답을 하진 않고 yes 다음에는 부연 설명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뭐가 나왔을까요? In the Brookfield Times. 아무도 타임스가 들어가니까 이제 뭐 일간지 신문인 것 같은데 뭐 중간지 신문이 잡지일 수도 있고요. 자, Brookfield Times에다가 제가 광고를 냈습니다. 자, 적절한 응답이 되는 거죠. A번 정답이었고. B. The colors look beautiful. Colors. The colors look beautiful. 자, 색깔들이 아주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광고에 뭔가 이제 색감 뭐 이런 것들, 이제 디자인에 필요한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하죠. 하지만 적절한 응답은 아니었고요. C. I had a great vacation. I had a great vacation. 저는 아주 좋은 휴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Summer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만드는 건 우리가 두 문제 만드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소리가 동일한 것 혹은 유사한 것으로 선택지를 오답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질문에 나왔던 특정 단어로부터 연상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답을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두 가지 오답을 만드는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그다음 문제. Number 6. Why don't we review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자, why don't we review applicant qualification? 자, 뭐 더 버릴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잡았고요. 그냥 짧은 질문이었고 Why don't we라는 것은 이제 제안의 표현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한 단어처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Why don't we? Why don't we? Why don't we do something이죠. 뭐 하는 게 어떨까요? Let's do something이라는 표현이니까 자, 다시 한번 Why don't we review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Why don't we review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래서 지원자들의 자격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가 소위 이제 스펙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영어 표현이 qualifications죠. 그다음에 자격은 한 가지, 두 가지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있으니까 보통 복수형으로 쓰고요. 물론 이제 be qualified for something, 자격을 갖춘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명사로 자격 이렇게 얘기하면 qualifications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자, 들어볼까요? A. 제안을 했습니다. 자, 검토해 보자. A senior manager. A senior manager. 자, 이건 position이에요. 자, applicant, 뭐 지원자 나오고 qualifications, 자격 요건이 나오니까 어떤 특정 직위, 직책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아니죠. 그걸 묻는 게 아니었고 B. Yes, we have. Yes, we have. 자, yes면은 그러자. 그러니까 what don't we는 의문사 why로 시작을 하고 있지만 이건 의문사 의문문이 아니에요. 이유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안의 표현일 때 이거는 yes나 no로 응답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게 있죠. How about ing? 뭐 하는 게 어떨까요? 이런 것도 제안의 표현이기 때문에 형태상으로 의문사가 앞에 있지만 yes나 no로 응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시고요. Yes, we have.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have you, 뭐 have we, 뭐 done something, 뭐 이렇게 뭐 만약 물어봤으면 yes, we have.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 그다음에 C. I'll get the resumes. 괜찮아요? I'll get the resumes. I'll get the resumes. 제가 이력서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자, 지원자들의 자격 요건을 검토해 보자는 것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적절한 응답이 되죠. 그 앞에 뭐 yes를 붙여도 괜찮고요. 뭐 빼고 써도 상관이 없고 I'll get the resumes. 정답은 C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next question number 7. Number 7. When was the maintenance work completed? 자, when maintenance work completed. 이렇게 정확하게 딱 3박자로 떨어지죠. 언제 수리 작업이 끝났습니까? 뭐 보수 유지 작업이 끝났습니까? When was the maintenance work completed? 자, when was the maintenance work completed? 자, 들어보죠. A. A broken water pipe. 자, a broken water pipe.
자, 고장난, 뭐 부러진, 송수관, 배수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maintenance work에서 연상될 수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끝났냐 이거죠. B. Half an hour. 이걸 조심해야 돼요. half an hour.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그냥 30분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시점이 아니라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걸린 시간. 그러니까 언제 끝났습니까? 할 때 half an hour ago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30분 전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half an hour 이렇게 얘기하면 30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걸린 시간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려면 how long으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했어야 됐고 Half an hour. C. A few days ago. 여기 있었죠. A few days ago. 며칠 전에요. 자, 그래서 when으로 물어보는지 how long으로 물어보는지 그래서 특정 시점을 정답으로 주는 것과 걸린 시간 혹은 기간을 정답으로 주는 것을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오답의 함정으로 잘 등장하기 때문에 정리하고 자 8번 Number 8. Are you free to give the investors a tour on Wednesday? 자 free, give tour, visitors, Wednesday 이렇게 나온 거죠. 아 investors 이렇게 제가 기억에서 살짝 자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free. 그러니까 are you free to do something 하면 시간이 되냐 이거예요. Are you available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give tour. 자,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투자자들 수요일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시간 되니 구경시켜 주는데 투자자들 수요일 날. 이렇게 네 개의 의미 덩어리예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뭐 한두 단어가 모인 그런 이제 phrase가 될 수도 있고. 다시 한번요. Are you free to give the investors a tour on Wednesday? 자, are you free to give the investors a tour on Wednesday? 자, 되겠어요? 들어보겠습니다. A. Yes, let's try it this weekend. 조심해야 되죠. Yes. 그럼 시간이 됩니다. 수요일 날. 자, give the investors a tour. 자, 투자자들에게 한번 구경시켜줄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 let's try it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한번 해봅시다. 이상하죠, 이거는. 수요일 날 시간이 되니 그랬더니 나 시간 돼. 주말에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수요일은 안 되고 주말엔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주말에 give a tour 구경시켜 주세요라고 얘기했으면은 뭐 이렇게 그래요 주말에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수요일 시점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B. Sure, I can make room in my schedule. 자 됐어요? Sure, I can make room in my schedule. 자, 네 시간이 됩니다. I'm free, I'm available 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I can make room. 자, 공간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in my schedule, 내 일정에다가. 그죠? 그러니까 I can fit it in my schedule. 내 그 일정 안에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다. giving a tour 하는 그 일정을 이제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제가 일정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부연 설명이 나왔습니다. B번이 답이었고. C. We usually go on Thursdays. 자, we usually go on Thursdays. 우리는 보통 목요일마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거는? 그냥 수요일에 자, 구경시켜 줄 시간이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목요일에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때 잠깐만. 보통 투자자들이 오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에는 목요일에 보통 이렇게 구경을 시켜준다는 만약에 사실이 전제되어 있다면 이렇게 응답해도 되지 않나요? 수요일에 혹시 할 수 있어요? 우리 보통 목요일날 하는데요? 이렇게. 자, 정확하게 B번에 아주 명쾌한 게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일정을 잡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 B, C 중에 perfect answer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part는 영어로 question and respons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 가장 적절한 응답을 고르는 문제예요. part는. 그러니까 A, B, C 중에서는 C가 이런 이야기들이 만약에 뒤에 이런 걸 전제로 한다면 약간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더 적절한 게 뭐예요? 가장 적절한 거. B번이죠. 이렇게 정답이 도출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렇게 대본을 열어보고 한참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이것도 답이 이렇다면 이렇게도 답이 되지 않을까? 연결될 때는 항상 그걸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가장 적절한 게 뭐지? 아주 명확한 답. 세 개 중에 만약에 비교 우위를 따지자면 뭐가 될지.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진 않지만 이게 훨씬 더 명쾌해. 그럼 그게 답이에요.
part는 그냥 딱 하나의 answer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장 best response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그런 여지가 있는 선택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게 뭐 대다수가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만 항상 그럴 때는 가장 그냥 적절한 응답 그걸 정답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그 다음 문제 보죠. Number 9. Aren't these sweaters supposed to be on display? 자, sweaters supposed display. 자, 스웨터들이 헤어되지 않나요? 진열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의미를 잡는 거죠. 정확하게. Aren't these sweaters supposed to be on display? 자, aren't these sweaters supposed to be on display? 이런 이제 정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웨터들이 전시가 진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부정어문으로 물었습니다만 aren't에서 not라는 부정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be supposed to be on display를 기준으로 봐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yes 부연 설명, 그렇지 않다고 하면 no 부연 설명을 하면 되고 yes나 no는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보죠. A. Mr. Henderson has one. 자, Mr. Henderson has one. 자, Mr. Henderson이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스웨터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었죠. B. I prefer a different style. 자, I prefer a different style. 다른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자, 스웨터를 구매하거나 고르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C. 자, 진열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There's no room on the shelf. 자, 그런데 다시 한번. There's no room on the shelf. 자, there's no room on the shelf. 선반에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의 의도는 자, 이 스웨터가 지금 진열이 돼야 되는데 왜 진열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유를 자, 설명한 건데 there's no room on the shelf. 선반에 자,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답이 C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10번입니다. Number 10. How do I get the copier to print on both sides of the paper? How? Printer, copy, both sides. 이 정도 조합이었어요. 좀 단어가 많았는데 copier가 나왔네요. 다시 한번. How do I get the copier to print on 여기. How do I get the copier to print on 자, How do I get the copier to print? 근데 이렇게 T가 부드럽게 리을처럼 발음되면서 How do I get the copier to print? 이렇게 나왔어요. 발음이 How do I get the copier to print on 이렇게요. How do I get the copier to print on 자, get 사람 혹은 사물, 그다음에 to 부정사. 뭐 하게끔 하다 이런 얘기죠. 사람을 설득해서 뭐 하게끔 하다고 사물이 나오면 사물이 이렇게 동작하게 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How do I get the copier to print? 자, 복사기가 어떻게 인쇄될 수 있게 하나요? 근데 뒤에 내용을 이제 붙이시면 How do I get the copier to print on both sides of the paper? 자, to print on both sides of the paper이죠. 그래서 종이에 양면에 인쇄가 되게 어떻게 합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 이게 양면 복사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들어보죠. A. Try reading the user manual. 자, try reading the user manual. 사용자 매뉴얼을 한번 읽어보세요. 되죠? 방법을 직접 얘기하지 않고 방법을 알 수 있는 그 정보가 있는 걸 얘기해 준 겁니다. 이런 게 소위 이제 회피성 대답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쉽게 몰라요. 누구한테 알아보세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은 그런 선택지가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try reading the user manual 이게 답이 되는 거죠. 그걸 읽어보시면 거기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A 정답. B. Yes, it's the newest feature. 자, yes로 시작할 수 없죠. 의문사문이었기 때문에 하고 yes, it's the newest feature. 가장 최신의 특징. 뭐 이제 기능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틀리지 않고. 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면 복사하는 기능이 이제 가장 최신의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자, 적절한 답이 아니었고. C. There's more link in the cabinet. 자, there's more ink in the cabinet. 캐비넷 안에 잉크가 더 있습니다. 자, 잉크를 찾는 게 아니죠. copier에서 연상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보죠. Number 11. Why has this contract been left on my desk? Why contract left
desk. 왜 계약서가 놓여졌어요? 내 책상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Why has this contract been left on my desk? 자, why has this contract been left on my desk? 이렇게 나왔죠. 들어보죠? A. About 15 minutes ago. About 15 minutes ago. 약 15분 전에요. 자, 관계가 없습니다. 왜 남겨졌느냐? B. 이유를 묻고 있어요. The manager probably knows. The manager probably knows. 아마도 매니저가 알 겁니다. 또 하나의 회피성 대답이에요. 뭘 물어봤는데 직접적으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누가 알 거예요. 누구에게 알아보세요. 아까 user manual을 읽어보세요. 같은 맥락이죠. 이런 응답들 다 회피성 대답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경우의 수를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몇 가지 만나보시면 이건 쉽게 맞힐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시험에서 이 회피성 대답들이 조금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런 점들은 좀 트렌드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 B번이었고요. C. I can't find it anywhere. I can't find it anywhere. 어디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컨트랙트가 책상 위에 놓여진 이유를 묻고 있는데, 그죠? 컨트랙트를 찾는 게 아니잖아요. 적절한 답이 아니었죠. 정리하고 12번. Number 12. I have to distribute the report at 2 o'clock. 자, have to distribute, report, 2 o'clock. 예. 다시 한번. I have to distribute the report at 2 o'clock. I have to distribute the report at 2 o'clock. 2시에 제가 자, 보고서를 나눠줘야 돼요. 배포해야 됩니다. 평소문이었습니다. 화자가 어떤 의도예요? 그냥 배포해야 된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어요. A. I'll make sure it's ready in time. 자, I'll make sure it's ready in time. 자, 그럼 연결이 되나요? 그렇죠. 의문문과 다르게 평소문이 나오는 경우에는 선택지를 들어봐야 정확하게 화자의 의도가 뭐였고 그래서 이게 적절한 응답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그런데 자, 2시에 이제 보고서를 배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I'll make sure it's ready in time. 그 시간 안에 제가 자, it는 당연히 위에 얘기했던 the report를 얘기하는 거죠. 보고서가 준비되게끔 확실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간에 준비시켜 놓겠습니다. 배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화자가 의도했던 것은 자, 2시에 배포해야 되니까 그 전에 준비시켜 놓으세요라고 지시를 하는 상황이죠. 업무를 확인하면서. 근데 이건 선택지 들어봐야지 화자 의도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 A번이었고요. B. The employee performance evaluations. 자, the employee performance evaluations. 직원 실적 평가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report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오답이고. C. A reporter from the Highland Herald. 자, the reporter from the Highland Herald. 자, reporter. 자, reporter 이렇게 이제 유사한 발음을 함정을 만든 것입니다. 자, Highland Herald의 기자입니다. 이런 얘기죠. 관계없는 얘기겠습니다. 오케이, 정리하고요. 13번. Number 13. Where should I sign on this consent form? 자, where, sign, form까지만 들어도 괜찮아요. consent form을 다 듣지 않아도 동의서입니다. consent가 이제 동의. 자, 동의서 어디에다가 제가 서명하면 될까요? A. I consent to the change. I consent to the change. 저는 변화에 그 변경 사항에 consent 동의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consent 여기서 이제 동사용으로 쓰였던 거죠. 자, 동일한 단어인데 뭐 다른 품사로 사용됐던 거. 자, 오답이고. B. The sign says they're closed. 자, the sign says they're closed. 자, 표지판에 이렇게 쓰여져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을 닫았다고. 자, sign이 다른 의미로. sign은 동사로 서명하다란 의미가 있지만 명사로는 서명이라는 뜻이 없어요. 명사를 할 때 서명할 때 signature이라고 하죠. sign은 그냥 표지판입니다. 아니면 어떤 뭐 징후 이럴 때 쓰이는 단어고 그래서 명사로는 서명이라는 뜻이 동사로는 서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만 명사로 sign은 서명이라는 뜻이 없어요. signature가 서명이죠. 뭐 연예인한테 뭐 이렇게 그런 건 뭐 autograph라고 하는 거고. 자, 아무튼 오답입니다. 그래서 다이어의 함정이에요. 같은 단어가 다른 품사 혹은 다른 의미 사용되는 것. C. I was wondering that too. 자, I was wondering that too.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회피성 대답이죠, 사실은. 직접 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디다가 제가 여기 설명을 하면 돼요. 저도 그게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답도 있습니다. 정답 C였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 14번. Number 14. The museum's fundraiser was a complete success. 자, museum fundraiser success. 박물관의
자선 모금 행사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좋은 소식을 얘기한 거니까 이건 뭐 축하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오, 잘 됐군요. 수고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The museum's fundraiser was a complete success. The museum's fundraiser was a complete success. success가 이제 성공이라는 의미를 가지면 이건 추상명사예요.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하는데 그냥 성공작, 뭐 성공한 것, 성공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는 a success에서 가사명사 이렇게 취급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부정 관사 어가 붙을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성공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A. I heard we're still short of funds. 자, B. 이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게 I heard we're still short of funds. I heard we're still short of funds. 자, 제가 들었어요. 우리가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다고.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거는. 이런 걸 잘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고. 자, 모금 행사가 완전한 성공이었다고 들었어요. 딱 얘기했는데 그 기대와 달리 우리가 여전히 돈이 좀 모자란답니다. 그걸 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한 정보가 틀렸다는 걸 얘기해 주는 형태로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평서문과 응답뿐만 아니라 질문과 응답에도 이런 구조가 나와요. 질문을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렇지가 않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의문문으로 물어봤던 그렇지 않던 내가 알기로는 다르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응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정보를 정정해 주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고. B. Probably a dinner for VIP guests. 자, probably a dinner for VIP guests. 그래서 이제 VIP 게스트를 위한 아마도 저녁 식사요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fundraiser은 행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연상될 수 있는 걸 함정을 만드는 거였습니다. C. I'm confident that you will. 자, I'm confident that you will. 나는 너가 you will. 여기서 아마도 생략된 게 succeed인 것 같아요, 그죠? 질문을 보면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는 얘기죠. 정답은 A번이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Part 2. Part 2가 요즘에 많이 어렵다. 전반적으로 LC에서 가장 어렵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이제 토에틱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를 많이 넣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1문제 정도 푸셨는데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이제 개수죠. 곱하기 2 하면 너 이렇게 많이 틀릴까? 이렇게까지 낙담하시거나 실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수록되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전 연습은 약간 이제 어렵게 하는 게 특히 이제 좀 파트가 특별히 좀 요즘에 어렵다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도를 좀 한 것도 반영이 돼 있으니까 참조하셔서 점수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번째 강의 Part 3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